어느덧 65살이 된 장미란 씨는 마지막 화장을 점검하며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오늘도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들 내외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화장을 했다. 화려하지 않되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세련된 스타일.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며느리 수진 씨의 목소리에 미라는 살짝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요즘 바깥 공기가 좋아서 산책 좀 하려고.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너무 자주 외출하는 시어머니가 수상했다. 게다가 한 달 전 그녀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8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어머니,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데. 미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너가 왜 내 통장을 봤니? 실수로 어머니 서류를 정리하다가 보게 됐어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써.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수지는 창문으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소와 달리 걸음이 가볍고 어딘가 설레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설마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수진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석진 씨는 퇴근 후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 매일 외출하시고 통장에서 큰 돈도 빠져나갔어. 내가 걱정돼서 다음번에 어머니 외출하실 때 미행해볼까 해. 석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은 결혼 이후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가사 문제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서로 불신의 벽이 쌓인 듯 했다. 미행은 좀 심하지 않아? 그냥 내가 직접 물어볼게. 하지만 수진의 답변은 단호했다. 물어보면 절대 말씀 안 하실 거야. 어제도 내가 물었는데 화만 내셨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석진은 고민 끝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틀 후 그들은 미란의 뒤를 밟기로 했다. 예상대로 미란은 그날도 오후 2시경 외출했다. 석진과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미란은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한 후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서 내렸다. 여기가 어디야?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엄마 아는 사람이 사는 건가? 그들은 미란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란은 경비원과 인사를 나누며 익숙하게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저기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수진이 제안했다. 석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경비실로 향했다. 저기 혹시 방금 들어가신 중년 여성분 아세요? 경비원은 미소를 지었다. 아, 장 선생님 말씀이세요? 여기 1203호 주인이신데 매일 오시는 분이죠. 석진과 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가 이런 고급 오피스텔의 주인이라고? 게다가 장 선생님이라니? 혹시 뭐 하는 분인지 아세요? 경비원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사람을 가르치는 회사 같은 걸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SNS에서 꽤 유명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석진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용기를 내어 1203호 앞까지 올라간 그들은 문 앞에 붙은 작은 명패를 발견했다. 미란의 두 번째 인생 컨설팅. 문 안쪽에서는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들어가 볼까? 석진이 물었다.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석진과 수진은 당황했다. 그때 안쪽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미란이 문 앞에 나타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석진아, 수진아, 너희가 왜 여기에? 석진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처음 보는 당황한 모습이었다. 엄마,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미란은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와. 설명해 줄게. 안으로 들어선 석진과 수진은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아늑하게 꾸며진 넓은 공간에는 7에서 8명의 중년 여성들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벽면에는 인생 2막,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성공 사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미라는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사업이야. 나처럼 평생 가족만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중년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회사야. 석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엄마가 회사를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 너가 결혼하고 수진이가 들어온 후부터 준비했어. 미라는 그들을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다. 탁자 위에는 방송사 로고가 찍힌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다음 주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야. 50인생 멘토라는 프로그램. 내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고 새 인생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지. 수지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 왜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미란의 눈빛이 변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감과 열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너희에게 말했다면 너희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니? 어머니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 위험하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석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사실 난 평생 남의 시선에 갇혀 살았어. 시부모님 눈치, 남편 눈치, 그리고 자식 눈치까지.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걸. 미라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SNS 계정을 보여주었다.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다. 실버 퀸 미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었다.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했어. 내 나이의 여성들이 패션, 건강, 재테크에 대해 어디서 정보를 얻을지 몰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공유했지. 그러다 점점 반응이 좋아져서 멘토링까지 시작하게 됐어. 수지는 시어머니의 SNS를 살펴보았다. 그녀가 몰랐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세련된 패션, 지적인 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임대료와 인테리어비,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비. 미란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평생 모은 돈의 일부야. 이제는 그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지난달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거든. 석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알던 어머니는 항상 가족만 생각하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여성은 자신만의 꿈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였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는데. 석진이 겨우 말을 꺼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내가 혼자 해내고 싶었어. 아들 도움 없이, 수진이의 도움 없이 그래야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수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미란이 보여준 독립적인 모습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던 순간들, 그리고 가끔씩 보이던 자신감 넘치는 태도. 모두 이 비밀스러운 성공 때문이었다. 근데 왜 하필 저희 몰래 하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미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사실 실패할까봐 두려웠어. 만약 이 일이 잘 안 됐다면 너희에게 창피를 주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려고 했어.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오해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사실 그녀보다 더 용기 있고 도전적인 사람이었다. 선생님, 다음 세션 시작할까요?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물었다. 미라는 석진과 수진을 바라보았다. 너희도 남아서 볼래? 오늘은 50대 이후의 자기 브랜딩에 대한 강의야.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셋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미란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내가 사업을 그만두길 바라니? 석진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요, 어머니 계속 하셔야죠.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어머니한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미라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봤다. 제가 평소에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구식이라고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틀에 갇혀 있었네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수진아. 석진도 말을 보탰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미처 몰랐어요. 미란은 웃으며 말했다. 아들 앞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뻐. 사실 수진이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좀 고집이 샜지.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 고집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잖아요. 그날 밤 셋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미라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석진은 회사 이야기를, 수진은 자신의 직장 고민을 나누었다. 몇 주 후 미란의 TV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50인생 멘토라는 프로그램에서 미라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장이 시작된 거죠. 카메라는 객석에 앉은 석진과 수진을 비추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미란에게 연락이 쇄도했다. 책 출판 제안, 강연 의뢰, 그리고 더 큰 프로그램 출연 제안까지. 어머니, 이제 연예인 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미란은 웃었다. 난 그저 내 경험을 나누고 싶을 뿐이야. 우리 세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수진은 문득 깨달았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시어머니라는 틀에 가두려 했던 미라는 사실 그 어떤 틀에도 담을 수 없는 빛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미란이 수진에게 제안했다. 우리 프로그램에 젊은 세대 시각도 필요한데 너가 함께 하지 않을래? 세대 공감 프로젝트라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코너 말이야.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는 법을요. 미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우린 시어머니와 며느리이기 전에 각자의 꿈을 가진 두 여성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말자. 석진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성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관계가 된 것이다. 미란의 사무실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다.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리고 그 문구 아래에는 미란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이제는 서로의 빛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두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더 밝은 빛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의 어머니들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길고 도전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